낡은 종이에 담긴 그날의 기억. 챕터 1 서랍 속 편지. 늦은 오후 4시 서쪽 창으로 기울어진 햇살이 방 한 곳곳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황금빛 빗줄기가 책상 위를 스치고 벽에 걸린 시계의 긴 바늘이 느릿느릿 시간을 새겨나갔다. 나는 창가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손에 든 책을 멍하니 넘기고 있었다. 글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오후가 되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해지곤 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혹은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책장을 또 한 번 넘기다가 문득 시선이 방 한구석에 자리한 낡은 책상으로 향했다. 그 책상의 맨 아래 서랍. 수십 년 동안 거의 열어보지 않은 그곳이 갑자기 떠올랐다. 왜 지금 그 서랍이 생각날까? 마치 누군가 속삭이듯 내 마음을 건드렸다. 나도 모르게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 책상을 향했다. 서랍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심장이 약간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금속 손잡이는 차갑고 거칠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서랍은 뻑뻑하게 저항했다. 힘을 주어 당기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천천히 열렸다. 먼지가 살짝 일어났다. 그리고 그 먼지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세월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 시간이 켜켜이 쌓인 그런 냄새였다. 서랍 안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펜 몇 자루, 오래된 계산기, 먼지 쌓인 도장, 그리고 노란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것들과 달리 그 편지만은 유독 선명했다. 빛바랜 노란 편지지였지만 마치 방금 전에 놓인 것처럼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편지는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모서리가 살짝 닳아있어 오랜 세월을 짐작해 했다. 손이 저절로 편지를 향해 뻗어졌다. 편지를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의 질감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다. 부드럽지만 조금은 거친, 시간이 만들어낸 특별한 감촉이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체가 나타났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 눈가가 저절로 젖어들었다. 이상했다. 아직 내용도 읽지 않았는데 왜 이런 감정이 밀려오는 걸까? 글씨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쓴 글씨라는 것을. 각각의 글자에는 쓰는 이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심이 느껴졌다. 세월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우면서도 그리운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편지를 아직 다 읽지도 않았건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잇는 달이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낸 누군가와의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편지 속 글자들이 오랜 세월을 건너와 지금 이 순간 나를 붙잡았다. 마치 기억하고 있니?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가볍게 눌러안고 창가로 돌아갔다. 이제 읽을 시간이었다. 챕터 2 편지 속 목소리. 창가로 돌아온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기울어진 햇살이 노란 편지지를 비추자 글자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마치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듯 과거의 목소리가 선명해졌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 그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20살의 여름, 대학 캠퍼스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눈 대화.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절대 잊지 말자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흘러간 세월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이면 우리 둘 다 많이 변해 있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도서관에서 함께 밤새워 공부하던 날들, 학교 뒷산에서 바라본 노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벚꽃길을 함께 걸었던 모든 순간들을. 편지를 쓴 사람은 민준이었다.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 아니, 친구 이상이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바쁜 일상에 묻혀 살게 되었어. 처음엔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연락하기도 어색해졌지. 그래, 맞다. 우리는 그렇게 멀어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했고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에는 명절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게 되었다. 각자의 일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 소중했던 관계들이 하나씩 잊혀져 갔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언젠가는 이 편지를 읽게 될 거라고 믿었어.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들,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을 완전히 잊지는 않을 거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진작 이 편지를 찾아 읽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오랫동안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을까? 그동안 민주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결혼을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여전히 그때의 꿈을 좇고 있을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고 있었으면 좋겠고, 내 곁에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끔은 우리의 추억도 떠올렸으면 좋겠어. 편지지가 눈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대학교 뒷산에서 함께 바라보던 그 노을과 똑같은 색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노을의 색깔만은 그대로였다.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든지 나를 찾고 싶어진다면 이 편지 끝에 적어둔 주소로 오면 돼. 나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 거야. 아마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 들고 조금 더 구부정해진 모습이겠지만 여전히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편지의 끝부분에 정말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어느 동네, 생소하지 않은 곳이었다. 혹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P.S. 내가 좋아하던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우리 학교에 가보곤 해. 그 길을 걸으며 널 생각하곤 하지. 언젠가 그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상상을 하면서 말이야. 마이너스 민준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 안이 고요해졌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겼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20살 때의 그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수진아,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20여 년의 시간을 건너와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밖의 석양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용기를 내리라.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곳이 정말 민준이 사는 곳일까?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정말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직접 가보는 것. 챕터 3 찾아가는 길.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편지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민준의 글씨체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아침이 되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루라도 빨리 그 주소를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을까? 혹시 그는 이미 그 집을 떠났을 수도 있고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기억은 하지만 반갑지 않아 할 수도 있었다. 결국 주말을 기다렸다. 토요일 오전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골라 입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라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너무 꾸민 듯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평범한 것도 어색했다. 결국 대학 시절에 자주 입던 스타일과 비슷한 하얀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선택했다.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로 향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적어둔 메모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마포구 성미산로 번길. 성미산 근처였다. 예전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 동네였지만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았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탔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재개발로 인해 새로 생긴 건물들 사이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성미산로 입구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골목길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숨이 차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길을 잃어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확인해야 했다. 기술의 발달이 고마웠다. 예전 같았으면 길을 물어물어 다녔을 텐데. 드디어 그 번지를 찾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편지에 적힌 주소에는 새로 지은 듯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서 있었다. 1층에는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시간의 향기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당황스러웠다. 민준이 여기 산다고 했는데 이 건물은 새 건물이었다. 혹시 재개발로 인해 예전 집이 사라진 걸까? 그렇다면 민준은 어디로 간 걸까? 한참을 그 앞에서 망설이다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겨웠고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인사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다. 그 사람은 민준이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분명 민준이었다.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 약간 생긴 주름, 짧아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다. 그도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살짝 벌렸다. 수진이? 목소리도 예전과 비슷했다. 조금 더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민준아.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상했다.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다. 정말 너구나. 어떻게? 그가 카운터에서 나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이 더 선명했다. 눈가의 주름, 조금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편지를 읽었어. 나는 가방에서 그 노란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민준의 눈이 크게 떨렸다. 진짜로 찾았구나. 진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가 드디어 나타난 것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이 카페, 내가 운영하는 거야? 응. 5년 전에 시작했어. 예전 집이 재개발되면서 이사를 와야 했는데 마침 이 자리가 나와서 그때부터 여기서 살고 있어. 3층에 작은 원룸을 얻었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편지에 적힌 주소가 맞았던 것이다. 그는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른 형태로이긴 하지만. 잠깐만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 내려줄게.
민준이 부산스럽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정겨웠다. 대학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그때의 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성공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손님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마치 이 일이 천직인 것처럼. 잠시 후 그가 커피 2잔을 들고 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아메리카노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정말 오랜만이야, 수진아. 응. 정말 오래됐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들을 확인하듯이. 하지만 그 시간도 우리 사이의 특별함을 지우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의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동시에 묻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챕터 4시간을 건너온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민준의 질문에 나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몇 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까? 졸업 후에 회계사 자격증을 땄어. 기억하지? 내가 숫자랑 친하다고 했던 거. 그래, 기억해. 항상 계산이 빨랐잖아. 그의 기억 속에 내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사소한 것까지도. 처음에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했어. 정말 바빴지. 밤새는 건 일상이었고 주말도 없었어. 그러다가 30즈음에 독립해서 작은 사무소를 차렸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 응. 이제는 단골 고객들이 생겨서 그럭저럭 안정됐어. 바쁘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결혼은 했었어?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나도 그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었어. 35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5년 전에 이혼했어. 아,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괜찮아. 서로 너무 바빠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야.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마음이 멀어졌달까.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편해. 내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쓸 수 있거든. 민준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나도 결혼했었어. 내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대학원 동기였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아이들도 딸 하나 있어. 지금 고등학생이야. 전 아내가 키우고 있고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 그럼 지금은 3년 전에 이혼했어. 내가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민준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스며들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감이 왔다. 기억하지? 내가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던 거.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했으면서도 언젠가는 꼭 소설을 쓰겠다고. 물론 기억해. 항상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잖아.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서 그 꿈을 접었어. 생계가 우선이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을 그의 모습이 그려졌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내도 이해해줬는데 수입이 불안정해지니까 점점 힘들어 하더라고. 당연한 일이었지.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많이 힘들었겠네.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 서로를 위해서. 아내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고 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 햇살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이 카페를 시작한 거야.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글을 써.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해. 소설은 쓰고 있어? 응. 지금까지 단편 몇 개 발표했고 장편 하나를 쓰고 있어. 등단은 했지만 아직 유명하지는 않아.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민준아.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나이 40이 넘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고마워. 사실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 게.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우리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도 각자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어서 우리만의 공간 같았다. 수진아, 그런데 정말 신기해. 내가 그 편지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게. 나도 신기해. 그런데 민준아, 궁금한 게 있어. 뭐든 물어봐. 그 편지 언제 쓴 거야?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5년 전. 이혼하고 이사 올 때 우연히 대학 시절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내 주소가 적힌 수첩을 찾았어.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반송되더라고. 이사를 간 모양이었어. 아, 그때 이사했었어. 사무소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내 집에 가서 서랍에 넣어뒀어. 언젠가는 찾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 집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 현관문 비밀번호. 아직도 생일이더라.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그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웠다. 혹시 화난 건 아니지? 무단 침입이긴 했으니까. 아니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그 편지를 영영 못 봤을 수도 있었어.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리고 다시 그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수진아,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우리 다시 친구가 되는 거. 당연하지. 우리는 원래 친구였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단순히 친구 이상의 무언가. 20살 때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그 감정이 20여 년의 시간을 건너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챕터 5 새로운 시작. 그날부터 나는 민준의 카페에 자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만났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 지금은 대학 시절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고 있어. 민준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우리 이야기가 모티브가 된 건 아닐까 싶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학교 축제 때 함께 찍은 사진들,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던 일들, 졸업여행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있잖아, 수진아. 그때 내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어느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난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우리만 남은 고요한 공간에서. 무슨 말? 졸업하기 전에 너한테 고백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말을 기다려왔던 건 아니지만 듣고 보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할 수 없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20살의 순수했던 마음들이 20여 년의 시간을 건너와 지금에서야 만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 우리 나이도 나이고. 민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40이면 오히려 더 진실한 감정을 알 수 있는 나이 아닐까? 나도 놀랐다. 이렇게 솔직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다. 수진아,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조금씩 천천히. 응. 조금씩 천천히. 그날 밤 카페를 나서면서 민준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20살 때도 이렇게 떨렸었나? 4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은 똑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늦은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온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서랍 속에서 찾은 노란 편지 한 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때로는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사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20살 때 쓰지 못했던 사랑 이야기를 40이 넘은 지금에서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챕터 6의 필로그. 1년 후 봄이 왔다. 우리는 대학교 벚꽃길을 함께 걸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 민준의 손을 꼭 잡고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서랍 속 편지는 이제 우리 집 거실 액자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